안녕하세요. 미르연구의 이한경입니다. 넥스트 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짝 예측을 해보는 거고요. 지난주도 약간 비슷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기를 원했는 잭슨홀이 그냥 잭팟이 빅쇼트가 터져버렸어요. 그 빅쇼트가 이제 급락이라고 보는데 간만에 일어난 급락이죠. 지난주도 금요일날 급락이었고 이번에도 금요일날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0까지도 생각을 열어 놓아야 되고요. 그러면은 매수를 해서 올라가는 걸 생각하기보다는 추가 익절을 통해서 현금 보유하는 게 쪼끔은 나은 시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쯤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볼게요. 위험 진단입니다.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제일 위험한 내용이라는 걸 지난주에서 누가 하긴 했죠. 우리 전부 다가 파월 의장의 얘기가 이제 매파가 되는 순간 시장에 급락이 일어난 거 확인했지만 매파적 발언이 나오게 만든 게 시장이라고 봅니다. 시장이 생각도 안 하고 미국 시장은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긴 하지만 그 급등이 너무 지나치지 않냐. 그리고 밈 주식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작전주들이 급등이 계속 일어나니까 "너네 뭐 하냐?" 그런 느낌으로 꾹꾹 눌러 담아 주신 그런 멘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파동 효과가 다음 주에 끝날지 아니면은 다음 주에가 아닌 그다음 주까지 설 연 그 추석 연휴까지 이어질지 이제 그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300 까지 다시 한번 보러 갈 수도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스태그플레이션과 리세션 우려 이 두 가지가 같이 인제 점증이 됐죠. 이번에 저는 인제 9 월에 0.75 pp 확률이 지금 60% 까지 올라왔어요. 마켓 워치라는 데 확인을 하면요. 그래서 이게 증폭이 됐기 때문에 0.75가 가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 보고 있고요. 0.5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경기 침체 확률이 줄어든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진짜 0.52 pp 크지만은 한계 기업들한테는 극단적인 그러니까 기업을 하냐 마냐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흥국 신흥위험입니다. CDS가 이제 금요일자로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아직 갱신이 안 됐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면 아마 좀 드라마틱할 거고요. 추가로 만약에 더 이렇게 파동이 나와서 더 330 찍고 이제 내려가는 300을 깨러가는 파동이 제대로 극단적으로 나온다면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의 매수자들은 현물 매수자들은 달라요. 이때 파동이 나올 때 전에 매수자들이 팔았던 사람이 셀인 매이에 따라서 5 월에 판 사람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5월 전에. 그러면 그 판 사람들이 지금 매수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페이스북이나 그런 등등등에서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매수자들은 그러니까 현물 매수자들이죠. 선물에 대해서 매수를 한 거라기보단 현물 매수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350 원대에 가까운 환율 40 원대거든요, 야간 기준. 40 원대 환율이라도 땡큐라고 보는 거죠. 나중에 자기들은 1,200 원대 팔 거니까. 네 그거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펀드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도 이거에 맞춰서 투자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포트폴리오에 맞춰서요. 그리고 박스권 안에서 종목별로 순환매가 일어날 거고 그럼 순환매에 따라서 대응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시장의 위험은 인제 3-4 분기 실적으로 넘어갔어요. 3-4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시점은 인제 이건 계속 추적하겠지만 결국에는 언제요? 10월, 11 월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시즌의 실적이 좀 나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나쁠 것 같고요. 왜냐면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의 영양고리 안에 있는 분기가 2-4 분기였어요. 정확하게 딱 들어와 있는 게 3-4 분기입니다. 3-4 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3-4 분기가 인플레이션의 바로 영양고리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에 소비자 기대 심리도 꺾인 게 여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달까지도 조심하겠죠, 사람들이. 위험 상황 크고 뭐 주식시장도 한번 쑥 올라와서 수익이 난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물려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수익을 낸다고 해도 현금 보유 정도만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더 빼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도 비슷할 겁니다. 현물 투자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안 되고 선물 투자 중에서 일부만 자기가 원하는 거 가능하다. 그것도 숏 포지션으로 좀 하신 분들만 수익도 가능한데 숏 포지션도 위험했던 6-7-8 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없다.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인 상황에서도 물건을 막 사고 제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중국 부동산 문제 그러니까 약 1 조 넘어가는 1조 위안 달러 한 400조 정도 인제 그
위험이 있는데 지금 40조 푼 거죠. 이것도 승수 효과 일어나면 감당이 가능할 거예요. 그거랑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위험이 이제 중국을 잃어버린 20년에 일본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G2고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만드는 것도 일본의 위치가 G2일 때 발생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미국이 경계감을 두고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일본하고 상황이 틀리죠. 일본은 국방력이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중국은 국방력이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 문제가 대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게 우리나라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중립 비슷하게 들어가면. 이게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치 이번에 금요 주말에 약간 중립적인 성향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렇게 보면은 저는 뭐 지금 정부도 그렇게 크게 경제 쪽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네.' 그런 느낌도 살짝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면 원 달러 환율이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랑 그런 등등 해서 중국 주식이 올라가면은 감당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내수가 가능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재확산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여행해서 여행객들이 갈 때 3차 접종을 한 사람들은 백신 면제 그러니까 여행할 때 검사 면제라고 한다면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어나면은 저도 인제 코로나 재확산을 이제 독감으로 인제 치유를 진짜 확실하게 하고 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체크인데요. 이 가상화폐 체크가 왜 위로 못 올라가냐면 옛날에는 가상화폐가 비트코인 빠지면 나스닥에 있는 테슬라가 빠지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테슬라가 가상화폐의 규모를 줄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따라서 테슬라나 시장에 있는 나스닥 주가가 빠지는 거랑 금리 인상에 따라서 그냥 가상화폐가 빠지는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서 계속 쌍으로 빠졌던 그런 현상이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체크만 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더리움은 200만 원 이하지만 한 180만 원 이하. 리플은 지금 떨어질 대로 떨어진 것 같고요. 450번 이하는 괜찮은 것 같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정도가 되면은 충분한 나쁘지 않은 매수 타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해요? 분할 매수 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만약에 혹시라도 랠리가 한 번 더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번에 하락을 해서 하락 테스트를 했는데 잘 버텨 가지고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9 월에 금리 인상하기 직전에는 못 올라가겠지만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올라가면 그때 익절을 하면서 현금 보유 똑같습니다. 주식처럼 30%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급락 나올 때는 10%나 20% 정도 투자하셔 가지고 이거를 짧게 짧게 수익을 내고요. 그리고 다시 뒤로 회전하는 해군하는 그 전략을 언제까지요? 경기 침체가 올 때까지 계속 반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재적 위험 진단을 간략하게 정리했고요. 위험 진단과 자세한 내용들은 위험 진단 영상 올려졌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간 프리뷰입니다. 월간 캘린더가 여기까지밖에 없어 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조금 더 삼성증권 이용해서 넣었습니다. 제조업 활동 지수인데 PMI도 제조업 구매자 지수거든요. PMI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PMI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니 해도 고용이 중요합니다. 고용이 이제 빠그라지는 내용이 보이면은 인제 금리 인상 함부로 못 하거든요. 이게 이 내용이 강건하게 나오기보다는 쪼끔은 인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금리 인상이 0.5로 갈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ISM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안 좋은 방식으로 나와야 전체적으로 주식이 그러니까 침체는 아니지만 수치는 떨어지는 그 인제 이제 줄타기죠. 줄타기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 신뢰도도 동일하고요. 이것들도 동일하게 기대지수 요겁니다. 이게 여기랑 연결되는 거고요. PMI 연결되고 우리나라 기준에는 국민소득 잠정이 이제 나와야 되고 긍정적으로 나와야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조금 진정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 건설, 공장중고 무역 수지 독일도 똑같아요. 이게 안 좋게 나올 거긴 합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수준으로 나와야만 강달러의 분위기가 조금은 잦아들 수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는 뭐니 해도 월요일,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일어났던 미국 시장의 급락을 얼마나 잘 해야 되느냐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급락이 한번 나오면 3 일은 버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관망을 하시든지 안 보셔야 되니까 월 하는 되도록 보지 말고 화요일 날 오후나 수요일 날 오후에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가 그나마 매수 타임이고요. 매도를 하더라도 아마 수목 중에 반등이 나와주면 그때 매도지 그 이후에는 매도를 할 수 있는 시그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화수목금 전체가 하락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거의 연장고리는 수목입니다. 수목. 결국에는 수요일, 목요일 날 어느 정도는 반등. 반등이라고 한 거는 제 기준은 322 정도까지는 올라와 줘야만
괜찮고요. 만약에 얘가 무너져서 315에 가 있어 가지고 반등이 나온다면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순환매는 아마 수요일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올라갈 종목은 올라간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고요. 예, 여기서 월화 동안에 월요일 날 다 내려올 거고요. 화요일 날도 어느 정도 내려오거나 혹은 내려온 거가 머물렀다가 올라가고, 그 기준이 315냐 317.5냐 혹은 310이냐, 이 세 가지 중에서 결정 날 것 같고요. 이게 결정이 나면 그나마 이다음 날 조금 숨고르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시장의 숨고르기를 예측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물을,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지금의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해서 들어오기보다는 중기 이상의 포지션을 생각해서, 연말이죠. 연말을 생각해서 대응을 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다. 이 사람들은 시계를 좀 길게 볼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투자가 들어온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 볼게요. 기술적 분석은, 네, 기술적 분석은 주요관부터 보겠습니다. 주요관 선물인데요. 먼저 여기까지 왔어요. 319까지 떨어졌고요. 일본 기준으로 보면 319까지 떨어졌고, 잘 보시면 여기 지지선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볼린저 밴드 하단입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을 깨고 내려가면 타고 내려가거든요. 근데 타고 내려가는 거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타고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310까지도 가능한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310 정도로 가면 아마 퍼런 상태가 될 겁니다. 이렇게 급락이 이런 급락이죠. 이런 급락.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요거랑 비슷하다면, 그러니까 요거랑 비슷한 건 아니겠죠. 요렇게 해서 분당 나왔고 다시 내려와서 요거의 파동만큼 떨어지니까 여기까지 310이 맞는 것 같고요. 310까지가 맞는데, 기본적으로는 여기가 저점 찍고 이제 올라갔다가 요렇게 됐고, 올라갔다가 여기 찍고 양봉 나오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추세가 보인다면 이런 양봉으로 다시 올려버릴 수가 있어요. 올려버릴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이제 그러니까 그 인사들의 얘기는 이제 끝났잖아요.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 인상은 된다는 건데, 우리가 과도하게 랠리를 하면 금리 인상이 0.975다. 그거를 이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해를 어느 정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도한 랠리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박스권에서 순환매고 요 안에서 순환매인데, 7월 이전에는 그냥 요 구간에서 하단에 와 있을 수도 있겠다. 금리 인상 직전에는.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0.5 정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본이 결국에는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하기 때문에 요 구간 내에서 놀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매수의 구간으로도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석 이후에 이제 연말 랠리가 나온다면 충분히 이거를 뚫고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안에서 흑자전환이 되거나 이익이 강건하게 계속 유지가 될 기업들은 올라갈 거예요. 네. 그리고 시장의 도는 있어요. 없지 않아요. 유동성은 충분히 풀려 있고, 그 유동성의 힘을 믿는다면 충분히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단 이제 기술적으로 다음 주에 월하는 재미없는 구간이죠. 요거랑 두 개랑 비슷한 구간이기 때문에 한 3일 정도는 쉬었다가 대응한다. 요 두 개랑 비슷한 거예요. 요 두 개의 구간을 한 번에 다시 원위치를 시켰기 때문에 한 번 더 내려갔다가 315나 310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진짜 무너져 버리면, 그런데 아직 중국의 경기 부양책을 인제 시작이라는 거. 그렇다면 충분히 밑에서 방어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진짜 최악의 경우는 요렇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렇게 떨어질 때 잘 생각하시면 CPI가 나올 때부터였어요. CPI가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해도 되는,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다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0.75를 하겠죠. 그러면 이런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응이랄 게 뭐냐면, 현금 보유를 조금 해 놓으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현금 보유가 결국에는 뭘만 하시면 돼요. 주식 투자자는 우리는 떨어지는 거 어떻게 손절을 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되도록이면은 익절로 가야 되는 거고요. 순환매 때 익절하시고, 이 구간이나 이 구간대가 오면 또 매수로 대응해서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간이라는 건 뭐냐면, 요 구간으로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290, 280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이 구간이 오면 매수 대응이란 거는 정점에서 튀어 오를 거 확인이 될 때마다 매수 대응해서 짧게 대응을 해서 다시 수익만 늘려놓고 다시 현금 보유.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지금
경기 침체가 오기 전까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라고 이 영상을 남기는 거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입니다. 업종은 코스피 200이고요. 요거 이제 음봉을 받겠죠. 주 기준으로. 근데 양봉으로 이제 대응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봅니다. 거의 유사하죠. 이거랑 유사하다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보셔도 여기서 이까지입니다. 한 개 반 정도, 두 개 정도 올라갔죠. 250에서 300. 그러면 여기서 50 올라가 봤자 어디까지예요? 350이 맥스 치라는 겁니다. 요 안에서 놀 가능성이 높아요. 언제까지? 내년도 상반기까지. 그리고 이 구간 안에서도 종목별 순환매는 충분히 일어나야 합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계속 올라갈 거고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경기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니까 경기가 유지가 되고 기본적으로 서비스 돼야 되는 뭐 해운이나 운송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침체가 났을 때 다 같이 쫙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번에 크리스마스 랠리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 이 구간이 이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코로나가 안 터진다면 이 정도는 아니고 한 이 정도 요 정도의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코로나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여기 안에 머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여기 안에 300 구간에서 그러니까 최소 많이 떨어지면 290 진짜 많이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지는 정도로 가면 한 250이 맥스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5, 250.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지금부터는 다른 의미의 적립식 투자도 가능한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예. 이건 밑으로 떨어지는 확률도 있지만 이 밑에가 이제 마지노선이거든요. 거의 시장이 붕괴되고 여기가 무너지면 금리 시장 전체만 무너지는 게 세계 경제가 다 무너진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때 지금 금리 인상한 연준이 금리를 인하 안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만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경기 침체가 와야 돈이 더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욕심만 내려놓으시면 돼요. 지금 떼돈 벌겠다고 달려들지 말고 경기 침체가 오고 난 다음에 시장이 진짜 힘들어가지고 완전 공포에 극단적인 이때랑 비슷한 공포가 왔을 때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는 제가 왜 추천 안 하겠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는 첫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면 삼중바닥에 가까운 하락 지점이거든요. 지금 여기가 그냥 정점이에요. 요거를 안 깼으면 여기가 쌍바닥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건데 지금 여기가 무너지면서 61선에서 턴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이 첫 바닥이고 두 번의 바닥이 더 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아마 이번에 두 번의 바닥을 찍으러 가는 것보단 그러니까 이런 구간으로 가기보다는 요 구간으로 가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요 구간에 오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되죠. 그러면 요 구간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돼요. 중장기 투자를 하시려면. 아시겠죠? 이거 보시고요. 코스피로 가겠습니다. 코스피. 코스피는 지금 코스피 지수 자체는 더 좋죠. 그러니까 요거를 잘 지키고 가고 있는 거고 60에서 이제 상방 뭐 이걸 깬 적이 없어요. 아직 상승 추세에 있는 거고 요걸 깨고 내려와야 2250을 확실히 깨야만 완전한 하락세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만큼의 장등봉이 나와야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요 정도 2400 정도까지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테스트 가능하다. 2350까지 이번에 만약에 다음 주에 심각한 급락이 나온다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볼게요. 지난주에 보시면 금요일날 코스닥은 별로 안 좋았어요. 코스닥은 음봉 결국에 만들었죠. 요거랑 비슷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랠리를 하기보다는 박스권으로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여기 상단을 깨냐 안 깨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850을. 그래서 요거냐인데 지금은 여기죠. 여기 아직 붕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렇게 올려놓고 깨고 가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침체에 준하는 수준의 하락이거든요. 2020년은 너무 급락이고 그러니까 요게 한번 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기준으로. 이게 맞거든요. 왜냐면 코스닥이 더 한계 기업이 많아요. 한계 기업이 많으면 이게 사실상 그 침체에 준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이 되고 요거는 못 올 거지만 그래도 최소한 지금 여기서 아마 그 전체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구조조정과 동일하게 대출자산 내주는 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게 없으면 이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 보유하면서 대응입니다. 쭉 그러다가 디폴트가 이제 좀 더 극대화가 됐을 때 그때 대응을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만치가 다 왔고요. 이번에 오히려 떨어지는 게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금 보유도 충분히 조금은 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믿고 이제 이렇게 가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저도 선물 옵션 투자하는 거를 비중을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을 잡게 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직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라서 완벽하게는 모나를 드리는 게 성공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대체 자산 투자도 몇 개 달러 같은 경우에 실패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성공으로 마무리. ETF이기 때문에 걱정을 별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러원 선물 갈게요. 이제 애증의 달러원. 달러원이 30원까지 떨어져서 야간에 어디까지 냐면 26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6원이 어느 위치냐면 여기에요, 여기. 26원이면 여기까지 왔었어요. 26.5까지가 딱 왔었는데 한 방에 튀어가지고 다시 여기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마 월요일 날은 여기서 시작할 겁니다. 여기 이 구간에서 양봉으로 만들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시초가가 됩니다. 근데 여기를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의 싸움입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면은 위로 갈 거고요. 외국인이 매수를 잡아주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그냥 진짜 시장한테 좋은 거는 뭐냐면 더 빠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더 빠져서 317.5 정도의 시작을 해버려서 아예 외국인들이 한 번은 반발 매수를 해줘야 요 밑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도 있으니까 나쁘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고점, 그러니까 여기에 46원이죠. 46원을 깨는 게 나타나면은 달러 강세. 그러니까 여기 차트상 여기서 한번 치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 내려왔다가 치고 올라간 거 있죠. 요거가 나올 수 있어요. 요거가 나오면은 한 달 정도 있다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버스에 대한 투자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여기 보시면 저점 대비했을 때 고점 찍고 다시 이렇게 왔거든요. 절반 아니라 한 60% 정도 갑니다. 그럼 저점 대비했을 때 여기서 어디까지 찍을지는 모르지만 한 60원대까지도 찍을 수 있어요. 60원대까지 찍을 수 있기 때문에 50원대는 저는 선물 기준에서는 손절을 조금 칠 거고요. 인버스 기준에는 손절 안 치고 대응할 거예요. 어차피 비중이 이제 낮기 때문에 비중이 높으신 경우에만 1분만 한 50만 원치 정도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다시 고점에서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정도 걸릴 거니까. 네. 여기가 지금 5월, 8월과 5월 넘어가는 4월과 5월 넘어가는 상태죠. 여기는 8월가 넘어가는 상태니까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냥 8월 말까지 쭉 31일까지 쭉 떨어지면서 이걸 돌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의 정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요일 날 여기 42에서 다시 내려와 주면은 긍정적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결국에는 이거를 돌파하고 50원까지 가능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0원이 돌파됐을 때는 조금은 손절 치면서 대응을 해. 그러니까 비중이 높으신 분들만 손절 치면서 대응을 하고요. ETF 투자자 같은 경우에 나는 장기로 이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홀드 하시면 됩니다. 홀드 하시면 이 결국에는 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여기까지 오는 거는 경기가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고 인플레이션을 계속 유지한 상태로 3.5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리를 내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강달러가 내려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유럽이 지금 망할 것 같지만 유럽이잖아요. 유럽이라니까요. 유럽이 사실상 경제 지역구 중에서 큰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끝나면 지금 유로 1 이하로 내려진 달러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 밑으로 여기나 1,300원대나 1,300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만약에 1,300원대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그냥 본전 청산, 수익을 내기보다는 본전 청산 혹은 약손절로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하시고 다시 시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선물을 받고요. 달러 선물 외에는 그다음에 그걸 볼 거예요. 이제 여기 있는 그 실제로 ETF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이제 빅스 주간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주 그 자료를 올려드릴 거고 매일 이제 달러 동향에 대해서 분석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그렇게 추적하시면서 대응을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